문제 있죠, 그죠? 받아보셨죠? 이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후보입니다. 다시 바꾸세요. 그리고 푸시면서 채점이 잘못된 거 있으면 금요일까지 와서 저한테 확인 받으세요. 문제 이해하시겠죠? 이번 주 한국 따로 안 나왔는데 시험 문제 풀어오는 게 과목이에요. 금요일까지, 수업시간까지. 풀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RC로 테스트할 때 세 가지 테스트 신호가 있다 그랬어요. A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 임펄스 리스폰스에 대한 문제죠. 임펄스 리스폰스. 지금 회로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생긴 회로에 우리가 블락을 이걸 보통 블락으로 적을 때는 이렇게 박스를 쳐서 여기가 입력, 여기가 출력 이렇게 적어요. 근데 이 박스 안에 적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적어요. 이렇게 HT라고 적는 게 있고 HS라고 적는 게 있어요. 근데 HT하고 HS는 실제로 같은 걸 얘기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이걸 얘 터미널 특성이 전압과 전압의 방식이라고 했는데 여기 전압이 BS, 오는 전압이 VO이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는 오메 법칙의 성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VS에서 VO 나눈 이 값이 바로 여기 흐르는 전류예요. 근데 이 흐르는 전류가 KCL에 의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같아야 되죠. 그래서 밸런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CL에 EVO 오버 DT하고 같아요. 자, 이게 기본식입니다.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그냥 얘가 나와요.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VS, VO, SCL, RS 곱하기 VO 이렇게 나오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리고 VO하고 VS의 트랜스포 특성을 구한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VO 나누기 VS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얘도죠. 얘를 구한다고 하면 이게 VO를 묶은 다음에 이거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VS, VO가 1 플러스 SCL, RS. 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HS에 대해서 답을 적으라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1 플러스 SCL, RS 분의 1인데 지금 얘가 K 1-T니까 탄생산수가 1ms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아니면 1ms를 적으셔도 돼요.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임펄스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적으라고 했죠. 그죠? 임펄스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적으라고 얘기하면 임펄스 리스폰스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를 임펄스를 가했어요. 입력이 임펄스가 들어갔죠. 그러면 임펄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그냥 1이죠. HS의 인버스를 구하면 되죠. 왜냐하면 출력은 HS의 VS인데 지금 얘가 임펄스이기 때문에 그냥 1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HS를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임펄스 리스폰스 지금 이걸 VO의 T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임펄스 리스폰스 HT죠. 그죠? 어떻게 적혀요? 이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구하면 타워분의 1에 E⁻ 마이너스 T 오브 타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물어본 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본인이 뭘 적었는지를 잘 보세요. 어디서 실수를 냈나? 그리고 1ms에서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1ms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타워분의 1에 E-1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임펄스 리스폰스야. HT를 그린 거야. 그리고 HS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1ms일 때 값이 이렇게 나와요. 368V 정도 나와요. 1ms일 때 값이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네. 자,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는 이렇게 적기도 하고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이 자체가 임펄스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리스폰스를 적을 때 HS라고 적기도 하고 HT라고 적기도 해요. 자, 여기서 나중에 시누소이드를 얘기할 때 이걸 다시 얘기하겠는데 이게 HS랑 H의 J 오메가가 굉장히 많이 가지만 있어요. 근데
디벨롭상, 이렇게 디라이브하는 과정에서는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패턴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보시면 HS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기본으로 해요. 얘는 뭐가 다 어썸션이 뭐죠? HJ 오메가 어썸션이 페이저 노테이션. 페이저 노테이션을 기본으로 해요. 페이저 노테이션에서는 시간에 대한 미분이 J 오메가로 바뀌죠, 그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시간에 대한 미분이 S로 바뀌어요, 그죠? 근데 개념상은 전혀 달라요. 패턴은 똑같지만 여기는 가정이 뭐냐면 신호가 정형파라는 가정이에요. 그랬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임펄스에도 되고 유닛 스텝도 되고 램프 함수도 되고 이메일 함수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적었을 때는 시누소이드라는 가정을 안 해요. 임의의 인적 신호 혹은 출력 신호에 대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두 섞어서 쓰는데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실제로는. HJ 오메가라고 적으면 인력과 출력은 반드시 시누소이드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같이 적지만 개념상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유닛 스텝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유닛 스텝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은 보시면 얘가 유닛 스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지금 밑에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건데 여기 유닛 스텝 하나 있고요. 여기도 유닛 스텝 하나 더 있죠, 그죠? 스텝 함수가 하나는 파지티브 스텝 함수가 하나가 되어 있고 네거티브 스텝 함수가 되어 있고 이런 걸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스텝 함수가 있고 또 다른 스텝 함수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스텝 함수가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죠? 유닛 스텝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스텝 리스폰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로로 있다가 올라왔다가요. 다시 제로로 떨어져요. 이벤트가 제로일 때 하나 있고 2ms이 한 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로면 당연히 이거로 해서 얘가 계속 제로면 그냥 제로 보세요. 언제냐면 t가 제로보다 작을 때 이때는 전압이 제로로 남아있어요. 이때 여기죠, 그죠? 자, 그 다음 이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초기치가 제로죠, 그죠? 출력이 제로에 있다가 그 다음 방향에서 저희들이 RC 타임 컨스턴트는 파이널 밸류에서 이니셜 밸류에서 인풋이 마이너스 T 오브 타우 이런 꼴로 항상 움직이죠, 그죠? 요 유닛 스텝 함수에 대해서 이게 5볼트로 가면 파이널 밸류가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면 자, 첫 번째 유닛 스텝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죠? 이 두 번째 유닛 스텝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냐면 첫 번째 유닛 스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5볼트로 가죠. 그럼 파이널 밸류가 어디로 가요? RC별에서 5볼트로 가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5볼트에서 5볼트 마이너스 초기치는 제로였죠, 그죠? 제로, e to the 마이너스 t 오브 그래서 적어보시면 1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t 오브 이렇게 나와요, 그죠? t는 이제 1ms가 되고요. 이게 언제냐면 t가 0보다 커나갔고 2ms보다 작을 때 이때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차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5볼트로 가고 있죠, 그죠?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른 스텝 리스폰스가 들어왔어요. 또 다른 스텝 리스폰스는 밑으로 떨어지는데 결국은 얘는 제로 입력에 해당하죠, 그죠? 이렇게 왔다가 5볼트로 가는데 얘가 마이너스 5볼트로 가게 하는 게 있어서 밸런스 맞추면 제로 볼트로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결국 파이널 밸류로 어디로 가요? 지금 이 이후로는 0으로 가죠, 그죠? 파이널 밸류가 똑같은 걸 적용해요. 파이널 밸류가 0으로 가고요. 0으로 가고요. 초기치가 있죠, 지금. 여기가 초기치죠. 여기서부터 0으로 가는 거니까 이만큼 떨어질 거예요, 그죠? 초기치가 얼마인지를 찾으려면 이게 초기치는 5, 1-2에 마이너스의 2mS 나누면 2mS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초기치야. 이게 얼마쯤 되느냐면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여기 있지. 2mS일 때죠, 그죠? 그때가 보면 한 4.32V쯤 돼요, 피 값이. 2mS일 때 4.32V쯤 되죠. 그래서 여기가 4.3이가 돼요. 곱하기 e to the 마이너스 t 오브 이거 정리하면 4.32에서 e to the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mS 오버 4 t가 2mS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 1ms일 때 값하고 5ms일 때 값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찾아보면 1ms일 때는 3.1V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죠? 여기다가 1ms를 넣으면 얘가 뭐냐면 5에 1-2에 마이너스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5ms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4.32에 2에 마이너스에 5-2니까 3 정도 나오겠죠. 그죠? 5에서 2ms 빼고 1ms로 나누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얼마쯤 나오느냐면 0.2로인가요? 0.2로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그래서 C번의 문제는 B번에 있는 문제를 여기는 배수로 표시한 거죠. 그죠? 알제브라로 표시했고 여기는 플랫 이미지로 표시한 거예요. 실제로 B번하고 C번은 거의 같은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같은 문제를 물어봤는데 B번에 있는 걸 C번에 그림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틀렸는데 이거 왜 틀렸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시간이 1ms일때요. 1ms일 때 여기 전압이 얼마냐면 3.16V. 자, 어떤 이야기냐면 캐파시터가 있는데 전압이 계속 차오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차올랐냐면 3.16V까지 차올랐어요. 그죠? 밑에 면적이 CL이죠. 자, 저장되어 있는 전하량 밑면적이 그만 하면 볼륨이 나오고 저장되어 있는 차질이 나오죠. 밑면적이 CL이고요. 높이가 3.16V입니다. 지금 보시면 CL 값이 1마이크로페라드예요. 그러면 얘가 3.16 마이크로쿨롬이 나오겠죠. 저장되어 있는 전하량, 1ms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량.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밑에 있는 건 에너지가 작고 위에 있는 차지는 에너지가 많다 그랬죠. 그죠? 유니폼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분했는데 적분했는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2분의 1 CV 시켜야죠.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면 2분의 1에 C가 1마이크로페라드 곱하기 3.16의 스퀘어. 이거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이 정도가 나와요. 4.99 마이크로줄 공간. 그래서 3.16을 제곱하고 2로 나눈 거에다가 마이크로줄을 곱한 거죠. 그죠? 지금 그 C번에 D번에서 물어본 문제는 뭐냐면 1ms일 때 이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 캐파시티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들어간데 있고 캐파시티가 있으면 그만큼 차이가 있으면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뭐냐면 소스에서 공급한 에너지 0에서 2ms 사이에 소스는 사실 이때만 일을 했죠. 그죠? 0에서 2ms 사이에 일을 했어요. 0에서 2ms 사이에서 일을 한 그 소스의 에너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소스가 공급한 파워를 보면 일단 전류가 지금 5V죠. 그죠? 그리고 전류가 나와요. 전류에다가 소스의 전압 이걸 곱하면 파워가 나오죠. 5R분의 5 마이너스의 요 구간에서의 그 O에 대한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돼요.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R은 지금 1K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에서 2ms 사이에 시간에 따른 서플라이가 공급한 파워 이건 전압 곱하기 전류죠. 전압 곱하기 전류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력이 나와. 이건 뭐냐면 와트인데 와트는 줄/세크 단위를 가지고 있죠. 줄/세크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블로 계산하시면 5 곱하기 1K분의 5에서 5로 빼고 나면 얘가 보시면 여기 5가 없어지고 5가 하나 펴져야 돼요. 25가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없어지죠. 여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5에 5로 곱하면 이렇게 되죠.
5 마이너스 5 플러스 5에 2t 마이너스 t 타운데 얘 두 개 사라지면 얘하고 얘가 곱해져서 이게 문제.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를 접근하는 거야. 언제까지? 2mm까지. 그걸 접근하면 얘가 에너지가 돼. 얘가 줄 더 사이클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얘는 단위별 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1k분의 25에 얘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접근 편의식이 있어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t 오브 이게 접근이겠죠. 이렇게 하면 얘 거는 1k분의 25에 타우 곱하기 1 마이너스에 2에 마이너스 이렇게 타우가 1ms이기 때문에 얘가 1ms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마이크로가 되죠, 그죠? 밑에는 1K이기 때문에 1000 밀리면 10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래서 25에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마이크로 줄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값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지금 11.6 마이크로 줄이 계산했을 때 25에서 요만큼 줄어든 거니까, 그죠? 어느 정도 값이 나오는지 볼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A번은 임펄스 리스폰스, B, C, D, E까지가 스탠 리스폰스예요, 그죠? 나머지 한 개 더 남았죠? 나머지 한 개가 정연파 테스트예요. 정연파 테스트 했을 때 나오는 게 B 플러스.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양 자체는 얘랑 비슷하지만 얘랑은 인공 개념은 다르다. 인공 개념은 얘는 라place 트랜스폼을 쓴 거고요. 얘는 페이저 로테이션을 쓴 거예요. 페이저 로테이션의 가장 첫 번째 어썸션이 뭐냐면 신호가 정연파라는 거죠. 근데 HS라고 적었을 때는 그런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HJ 오메가로 적었을 때는 반드시 신호는 정연파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정연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HJ 오메가로 적으면 제가 정연파 테스트를 안 했죠, 그죠? 페이저 로테이션을 적으시면 돼요. 페이지 로테이션은 크기와 앵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크기와 앵글을 줬는데 지금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HS가 1 플러스 S 타우 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는 1 플러스에 J 오메가로 바꿉니다. H에 J 오메가로 적으면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J 오메가 타우인데 얘를 J 오메가 오브 오메가 제곱 분의 1로 줬고요. 오메가 제곱을 5로 하고 그러니까 1kg 라디안 퍼 세컨드가 돼요. 그죠?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곱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이 1이죠, 그죠? 개인이 1이에요. 개인이 1이면 제로 딥이죠. 그죠? 근데 이거 왜 다른 값으로 적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보면 그냥 제로 딥이 보이잖아요. 이거 계산할 때는 캡패스도 그냥 생각 안 하면 그냥 이 사람 비교하면 번호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걸 다른 값으로 넣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거나 이 제곱 비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원 곱하다 20dB, 데케이드당 20dB가 되죠, 그죠? 그 이야기는 로그 10에 20에 12, 20이라는 얘기고요. 10배 될 때마다 20dB씩 변한다는 얘기죠, 그죠? 2배 될 때마다 옥타브당 6dB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배 될 때마다 6dB씩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6dB씩 차이를 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6dB 라인, 6dB 라인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한칸 갈 때마다 6dB씩 떨어져요. 이걸 제가 여러 번 부탁드리는데 이거 이렇게 적지 마세요. 근데 컴퓨터는 이렇게 하지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실수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훨씬 포팅 라인으로. 안 그러면 이쪽으로 왔을 때 얘를 정확히 안 지나가요. 컴퓨터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요. 끝쪽이 오면 이게 맞거든요. 요 약간 차이가 나지만 끝쪽으로 하면 맞아서 들어가요. 그리고 페이지 플러스를 할 때도 컴퓨터는 이렇게 그리지만 사람이 그릴 때는 이렇게 안 그린다 그랬죠, 그죠? 원데케이지 EIS부터 원데케이지 이상까지 이렇게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그렸어요. 안 그러면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톤으로 그리는 거는 정확하게 그리려는 것보다 개념을 이해하려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신포팅 라인을 하세요.
있어요. 근접선으로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이쁘게 그리려 해도 이상하게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페이지는 원 데케이드 다운, 원 데케이드 업 사이에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연결해서 그리시는 거예요. 얘는 포를 만날 때마다 60 per decade, 옥타브 20 per decade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았어요. 여기서 틀린 분도 많고요. 여기가 굉장히 되지 않아요. 의외로 여기 틀리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의도는 impulse response, step response, sequence response 이 세 가지를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impulse response는 개념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호 처리할 때 impulse response가 있어요. 근데 회로를 직접 다룰 때 impulse를 다룰 수가 없죠, 그죠? T-콜 제로에서 인피니트라는 신호 이런 거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회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신호가 step response. 그래서 스텝 리스폰스를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스텝 리스폰스는 부용화 같은 거거든요. 실제로 쓸 때는 부용화, 사각화 있죠. 사각화가 엣지가 없는 스텝 리스폰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부용화 모양이 요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용화 물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연파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신 가장 회로에서 간단한 회로가 저항에서 한개 거고 그리고 신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개 신호가 임펄스, 스텝, 시누소이드 세 가지.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게 뭔가가 있는가? 질문이세요? 어떤 개념이 헷갈립니까? 저는 잘 알려주셨는데 제가 라플라스를 까먹어서 라플라스를 다시 잘못해가지고. 혹시 라플라스 트랜스폼 안 배우신 분 있어요? 라플라스가 반대로 해가지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구할 때 파워는 이걸 묶어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파워를 묶어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보통 S 플러스 A분의 1 하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구하면 HT가 파워에 E 마이너스 T로 가까워요. 모델 플러스 글이라고 하는 건 인풋이 무조건 정형파인 거죠. 그렇죠. 모델 플랫 자체가 HJ 오메가를 그래라고 하는 건데요. HJ 오메가는 어썸션 자체가 가정 자체가 페이즈 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정연파밖에 없어요. HJ 오메가라고 했을 때는. 근데 HS라고 적었을 때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적으실 때 그걸 구분해서 적으셔야 됩니다. 언제 HS를 쓸 거고 언제 HJ 오메가를 쓸 건지를 구분해서 적으셔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식을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VS-VO 나누기 R을 반대로 넘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이제 R식으로 식이에요. 얘를 넘기면 이렇게 돼요. R식을 나누고 넘기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걸 풀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 취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S 타우에 플러스 1에 V5에 VS. 이 둘 다 라플라스 트랜스폼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HS로 불러요. 이거에 다시 구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는 페이저 노테이션을 쓰는 거예요. 페이저 노테이션은 뭐냐면 V5라고 VS나 V5라고 얘기하는 게 V5는 어떤 페이저 값에다가 E, J, 오메가 T가 있는 거야. 그죠? VS는 어떻게 돼요? 그 소스에 페이저에 E, J, 오메가가 이거 페이저 값이야. 여기 리얼 값을 취하면 되죠, 그죠? 리얼 값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봐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V5에 미분하면 J, 오메가 나오고요. 이게 요거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런 거 안 했죠, 그죠? 그냥 미분했어요. 이거 직접
미분한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얘는 그냥 들어가요. 이게 아웃풋이고요. 얘가 인정. 이거 다 나눌 수 있잖아요. 전달합수 할 때. 그죠? 나누고 나면 남는 게 뭐냐면 요 VO하고 VS 사이의 B. 얘를 우리가 1 플러스의 J 오메가 타우 분의 1로 합니다. 차이점을 보시면 이렇게 넘어갈 때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 취한다는 얘기는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 취한다는 얘기는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얘는 인테그랄 트랜스폼을 했어요. 근데 밑에서 했어요? 안 했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식을. 이 식을 트랜스폼 안 하고 그대로 집어넣어도 얘하고 똑같은 식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식 유도하는 과정하고 전혀 다르죠. 그죠? 얘는 일단 x 도메인으로 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변화를 없죠. 그대로 시간 도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hj 오메가를 줬고 hs라고 적지만 개념은 달라요. hj 오메가 적으면 빼지 못해진대요. 그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적이 없어요.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적 없죠.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 인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그냥 미분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했다는 얘기는 빼서 이렇게 이걸 하게 됩니다. 다음에 RC 문제 나오면 다 틀릴 수 있을까요? 12시면 주관도서 보는데 거의 100% 나옵니다. 제가 60% 이하로 나오는 문제는 거의 그대로네요. 똑같진 않지만 거의 그대로네요. 회로를 보실 때 회로는 항상 X가 되었든 로직 게이트가 되었든 비슷하리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항상 어떻게 생겨있냐면 입력에서 출력까지 DC 특성이 있어요. DC 특성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딜레이를 완전히 딜레이를 제거했다는 얘기는 캐패시터를 없애는 거예요. 캐패시터 하나도 없는 회로에 위고 위가이를 내게 되면 이걸 우리가 DC 게임이라고 혹은 인밴드 게임 이게 더 많이 맞겠네요. 인밴드 게임이 있어요. 인밴드 게인은 우리가 뭐 AM이라고 하면 인밴드 게인에다가 딜레이 텀 이게 회로에는 항상 스피드 제한이 있죠, 그죠? 스피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회로의 속도를 결정해주는 텀이 항상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RC 회로가 아니더라도 항상 이 텀이 있어요. 스피드 리밋은 항상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 스피드 리밋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오펜프 같은 경우는 없죠, 그죠? 근데 나중에 다른 증폭기를 달아보면 아래쪽에 스피드 리밋은 또 다른 인터로 나와요. 이런 텀이 있을 수도 있고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RC 회로는 항상 있어요. RC 회로가 얘는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방금 보셨듯이 얘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 하이패스 구조예요. 얘는 로패스 구조예요. 하이패스 구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로패스 구조는 스피드 제한이 없는 회로는 없어요. 빠르기에는 항상 리미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있어요. 넘어갔어요. 교수님,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오프앰프 쪽에서는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 쪽에 오메가 H라고 표시하셨는데 그 이렇게 꺾이는 거를 근데 그 앞에 단원 1단원에서는 거기 오메가 L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뱀핑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교재를 몇 번 바꿨는데 이게 학생들이 어떤 게 이야기 편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은 게 있어요. 근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적었을 때는 로패스 프리퀀시 필터라는 의미로 적었고요. 여기를 H로 적을 때는 하이 프리퀀시 리밋이라고 적은 거예요. 이 학생들이 이게 하이패스 필터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얘를 오메가 1로 바꿨어요. 이게 항상 이게 헷갈려요. 제가 이런 노테이션을 최근 들어 쓰고 있거든요. 이게 하이패스 구조, 이게 로패스 구조. 근데 그 헷갈리는 게 로우 프리퀀시 코는 하이 프리퀀시 코는 두 개가 바뀌어 있어요. 교재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패턴을 보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L로 썼을 때는 이게 스타일 자체가 로패스 스타일이라고 적은 거고요. 하이로 적었을 때는 이게 하이 프리퀀시 톤이라고 되는 게 있어서 책이 몇 번 버전이 바뀌면서 업데이트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이제 요 구조를 아시면 돼요. 이쪽은 로패스 필터 특성이고 하이 프리퀀시 톤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아래쪽은 하이 패스 필터 구조고 로 프리퀀시 한 번은 틀리신 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나마 이게 보시면 요거 뒤에 거는 좀 많이 틀려가지고 여기만 잡아서 지금 보면 2.1을 기준으로 경영 8, 5 뺀다는 거 이게 이제 시간식으로 놓고 이렇게 이 I라고 하고 이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준하냐면 여기까지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였죠. 따라가 보세요. 여기 있을 때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1.5V 있죠.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이 정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전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인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지금 그 XY 그래프죠, 그죠?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여기까지 왔을 때 보면 얘가 여기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새 출신이 되죠, 그죠? 꺾여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요. 여기 오면 다시 여기를 만나죠, 그죠? 여기 만나요. 여기서 다시 또 내려오면 이 위치가 어디냐면 이 위치인데 다시 2.5를 쳐요. 이게 반주기를 지난 거죠, 그죠? 출발할 때 포인트 바이 포인트를 찍어봐요. 여기 있을 때 여기하고 만나요. 입력이 이거일 때 출력은 얘란 얘기죠, 여기 있어요. 그래프 있는 거예요. 입력이 여기 있으면 출력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입력이 여기까지 오면 여기를 치죠, 그죠? 여기로. 그 다음에 입력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 출력이 0.5로 남아있죠, 그죠? 계속 남아있다가 여기를 치면 다시 여기를 쳐요. 그 다음에 여기를 치면 얘가 다시 여기를 쳐요. 그리고 여기를, 입력이 여기를 지날 때 얘는 여기를 지나요. 여기에 주기가 1이죠, 그죠? t가 1이죠, 여기. 2파이 f니까, 그죠? 주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딱 반주기죠. 0.5 그렇죠.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오는 건 이렇게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으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출력을 보여드릴게요. 출력은 이렇게 나오고요. 입력은 2.1을 기준으로 업앤다운으로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아웃은 많이 쓰셨던데 여기는 그래도 많이 얼마 전에 예. 45페이지 제가 우리 아는 게 성적이 안 좋으면 학생들이 괜히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지는 마세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알고 넘어가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위축되면 자신감이 괜히 없어져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모르는 그냥 이해하면 돼요.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사실 잘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그냥 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건 뭐냐면 배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현재 알고 있는 내용보다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정말 재앙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끔씩 성적이 안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차별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를 피하시는 분이 예전에 가끔 있었어요. 그런 전혀 없어요.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알면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 눈길을 피한다든지 이러지 마세요. 제가 상처를 받아요. 모르는 것 때문에 뭐라 그러진 않아요. 저는. 모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가능한 모르는 것들을 찾아서 뭔가를 자기가 새롭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절대 주의해야 될 게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타임코스가 무지하게 짧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사람이 누구나 한데
맞으면 좀 오래 가요. 여기 아주 길어 맞으면. 근데 이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타임 컨스턴트가 굉장히 긴데 어떤 건 짧잖아요, 그죠? 학습에 있어서 외우는 만큼 타임 컨스턴트가 짧은 거 있어요. 시험 치기 전날 한참 외우고 시험 끝나고는 다 잊어버려요. 엄청 짧아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외우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해하려고 오는 거예요. 이해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얘는 중복인데 신호가 인버팅이 들어갔어요? 난인버팅이 들어갔어요? 난인버팅이 들어갔죠. 피드백은 항상 네거티브 피드백이 마이너스 쪽으로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피드백 전압을 소스에서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폴레리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헷갈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 텀이 난인버팅, 인버팅으로 계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HS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그죠? HS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스피드 생각하지 말고 일단 DC 게인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득이 얼마예요? 5죠. 1, 4니까 이게 보시면 R1, R2의 2 플러스 이게 이득이니까 얘가 5죠. 이게 4니까 그래서 얘가 DC 게임은 5예요. 그 다음에 스피드 제한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RC별에서 늘 봤던 거예요. 이게 답인데 S는 뭐 S라고 치고요. 타우가 뭐냐 이런 물어봐요. 타우가 얘가 개인이 1일 때 이만큼 돼요. 개인이 1일 때 타우 T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역수니까 1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되죠. 그죠? 개인이 1일 때 1마이크로세컨드면 개인이 5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돼요? 개인이 클수록 느려지죠. 그죠? 느려져요. 1마이크로세컨드가 5배 느려져야 돼요. 5배 개인이 컸으니까 이게 5마이크로세컨드가 돼요. 이게 5배 되잖아요. 그죠? 개인이 늘어나는 만큼 회로가 느려져요.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했죠. 스피드하고 이득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개인이 이겼다고 하면 그때가 1마이크로라는 얘기예요. 개인이 이길 때 1마이크로라는 얘기예요.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가. 근데 개인이 오니까 5배 느려졌겠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HS하고 타우를 구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maximum output step level not to violate slow rate limit. 슬로우 레이트 리밋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면 DB5의 맥시멈 값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스텝 리스폰스 출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입력이 이런 형태로 주어져요. 그러면 스텝 리스폰스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타우 분의 VP 레벨이 얘보다 작아야 된다. 슬로우 레이트보다. 따라서 VP 맥스, VP는 타우 곱하기 슬로우 레이트만큼 돼요. 그래서 얘가 타우가 5마이크로세컨드고 슬로우 레이트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0.5V per 마이크로세컨드, 볼트 per 마이크로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떨어지면 2.5V 정도. 자, 이건 뭐냐면 스텝으로 줄 수 있는 출력의 최대 레벨이 2.5V라는 거예요. 출력의 스텝으로 줄 수 있는 최대 크기가 2.5V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형태에서 스텝 리스폰스를 주게 되면 출력은 항상 VP의 이틀이 이런 형태로 나올 거 아니겠죠? 얘를 미분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게 이게 남아요. 최대값이. 이 최대값이 슬로우 레이트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 VP를 넣는 거예요. VP는 언노운이에요. 미분했을 때 얘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슬로우 레이트 주어져 있고 타임 컨스턴트 주어져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최대값 얼마인지 알 수 있죠. VP가 2.5를 넘을 수가 없어요. 출력 쪽에서 봤을 때. 자, 두 번째는 물어본 게 뭐냐면 뭘 찾아라 그랬어요. 뭘 찾아라 그랬냐면 UT의 익스프레션을 찾아라 그랬어요. 입력이 0.2의 UT, 0.2 유닛 스텝인데 자 그러면 출력 쪽은 입력 쪽보다 개인이 지금 보면 5배죠. 일단 스피드 생각하지 마시고 크기만 봐요. 그러면
5니까 크기가 0.2에 개인이 5니까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이에요. 그 다음에 스피드 부분은 인버스 라플라스 그냥 구하시면 돼요. 스텝 리스폰스가 이렇게 나오죠. 이 뒤에 들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원하는 값이에요. 자, 입력이 이게 들어가게 되면 출력은 이득으로 보면 1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스텝 리스폰스고 이런 딜레이 유닛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퍼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딜레이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유닛 싱글 타임 컨스탄트 우리가 RC매로 속도를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푸시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타워 값은 물론 5마이크로세컨드고. 세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슬레이스를 바이올레이션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걸 미분해보면 되죠. 그죠? UV로 DT에 X 값을 구해봐요. 그러면 얘가 1남기 타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5분의 1 볼트 퍼 마이크로세컨드예요. 이거 5마이크로세컨드니까요. 그래서 이 계산은 0.2 볼트 퍼 마이크로세컨드. 얘가 슬레이트가 작게 되죠. 0.5 볼트 퍼 마이크로세컨드가 슬레이트니까요. 얘보다 얘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CS 물어본 건 뭐냐면 지금 보면 이 타임 컨스탄트 제한은 뭐 때문에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펜프에서 오펜프든 일반 증폭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작의 빠르기를 결정하는 두 가지 제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처럼 개인 밴드 프로덕트 때문에 나옵니다. 이 개인 밴드 프로덕트 리밋이죠, 그죠? 이것 때문에 리밋이 하나가 더 있어요. 또 하나 리밋이 뭐냐면 파워 밴드위스 리밋이 있어요. 이건 뭐 때문에 오느냐면 슬로레인 리밋 때문에 와요. 그래서 회로의 속도를 제한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하나가 개인 밴드 프로덕트 리밋, 또 하나가 슬로레인 리밋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속도를 빠르게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자, 개인 밴드 리밋은 여기서 계산해 주죠, 그죠? 오메가 3dB가 1오브 타워로 나오니까 5마이크로세컨드에 1로 떨어져요. 그러면 0.2 곱하기 10의 6승 라디안 퍼 세컨드니까 얘가 오메가 3dB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2 곱하기 10의 5승 라디안 퍼 세컨드가 돼요. 자, 여기 또 한 가지 오메가의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를 써요. 근데 이걸 두 파일로 나누면 이걸 프리퀀시라고 하죠, 그죠? 이걸 유닛이 펼쳐요. F에 대해서는 헐츠라고 적지만 오메가에 대해서는 헐츠라고 적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적으면 무식하다. 그러니까 오메가라고 적었을 때는 라디안 퍼 세컨드 단위를 썼어요. 유닛이 아예 달라요. 이게 라디안각으로 나눠버렸잖아요, 그죠? 라디안 유닛이 없어지면 원오브 세컨드가 돼요. 원오브 세컨드가 단위가 헐츠예요, 주파수에서. 그래서 프리퀀시라고 적을 때는 헐츠를 쓰셔도 되는데 오메가 뒤에다가 헐츠를 적지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 알고 적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볼 때 자꾸 거슬려요. 오메가라 그러면 일반적인 엔지니어들은 라디안 퍼 세컨드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적어요. 각 속도예요. 각 속도. 이걸 이름이 그래서 각이라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각의 속도예요. 얘는 주파수라고 해요. 얘는 헐츠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로 혼동해서 쓰지 마세요. 교수님, 네. 그 B번에 슬로레이트 구할 때 책에서는 공식이 타워분의 VP로 되어 있는데 어디요? 이번에요? 그 슬로레이트 구하는 공식이 이거요? 아니 그 다음 3번 하신 3번 거예요? 예. 왜 타워분의 1인지 이거 미분한 거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이게 타워분의 마이너스 타워분의 1이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런 미분하면 제로로 가죠. 요거 미분한 거죠. 그죠? 이게 얘가 슬로레이 바이레이션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제로로 가고요. 얘는 마이너스 타워분의 1이 나오죠. 근데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최대값은 언제 일어나냐면 t 이퀄 제로일 때 일어나요. 지금 물어본 게 어떤 걸 물어보시냐면 제가 그냥 여기를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얘를 미분하면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 하면 이런 미분하면 제로가 되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타워분의 1의 2b 마이너스 t 오브 타워가 나와요. 그죠? 자, 이거의 최대값. 최대값을 취하면 얘 최대값은 타워는 고정 변수고 시간이
자유변수죠, 그죠? 어떤 시간일 때 이게 최대가 되느냐 하면 0일 때가 최대가 돼요. 계속 감소하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미분한 절차가 생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미분해서 최대값을 뽑아내는 게 이런 과정이에요. C번에 물어보는 퀘스천은 지금 이제 A번이 사실 개인 밴드 프로덕트 리밋이면 C번은 슬레이트 리밋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 리밋인데 여기에는 이제 입력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개인이 5배이기 때문에 5가 나오고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출력이 5V일 때 얻을 수 있는 파워 밴드위스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치를 그래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5의 오메가의 사인의 오메가 t의 최대치를 그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오메가가 돼요.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되느냐면 슬로레이트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오메가가 그러면 5분의 슬로레이트보다 작아요. 슬로레이트이 0.5V per 마이크로세컨드니까 얘가 0.1 곱하기 10의 6승 값이 나오죠, 그죠? 단위는 라디안 가운데 계산이 되니까 라디안 per 세컨드. 그래서 10의 5승 라디안 per 세컨드 나와요. 자, 모든 각속도는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오메가 파워 밴드위스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 앵글은 파워 밴드위스보다 작아야지 슬레이트 리밋이 안 걸리죠, 그죠? 그래서 오메가 m은 요 값으로 들어가요. 얘랑 얘를 비교하면 오메가 m이 오메가 3보다 낮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워 밴드위스가 스피드 리밋을 결정을 해요. 이제 마지막에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질문이나요? 다음에 나오는데 그 1.4A에서요. 1점? 전달한 거 좋아서 어디 A거든요? 네. 네. 그게 X분의 V 아웃이어서 저는 개인만 구했었는데 HS라고 구하라고 돼 있죠, 그죠?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으로 적는 거랑 HS라고 있는 건 다르죠. HS는 S에 대한 함수라 해요. 무조건 로우 코스 필터를 넣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요. 제가 이건 무조건이다 했어요. 오펜프는 이건 없어요. DC 커플이기 때문에. 오펜프 개인 제가 찍을 때 A0에 좀 모양을 적었었죠, 그죠? 우리가 텔레비전 찍을 때 요게 오펜프는 스피드 리밋이 있어요. 오펜프의 개인 밴드 프로덕트 리밋이 저 스피드 리밋을 결정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HS라고 적어놓으면 S에 대한 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HS인데 S에 대한 함수가 빠지면 이상하죠. 펑션 오버 S라고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럼 S에 대한 펑션을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타임 컨스탄트로 들어가려면 S가 있어야 타임 컨스탄트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시리즈 한데 이건 글쎄요.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A 노드하고 B 노드를 뭐로 표시하라고 그러면 in terms of differential form of Y라고 했어요. Y의 differential form으로 이걸 적으라는 얘기죠. 이건 지금 HS에 대한 이야기죠. 이걸 다르게 적으면 타임 도메인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인테그럴 dt 적분하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반대로 오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나누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반대로 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오는 걸 보고 그죠?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B 노드는 이걸로 나누고 한 번 미분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A가 되죠. A 노드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분의 이게 B 오브 DT야. 하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오메가 제로에서 5분의 1에 B 스퀘어 Y DT 스퀘어 이렇게 되죠. 이거 좀 문제야.
이렇게 적분 블락이 있을 때 여기를 알고 있을 때 여기를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미분 적분할 때 스케일링 팩트가 있죠. 그죠? 그게 인테그랄 적분상수가 오메가 제로인데 적분할 때는 오메가 제로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곱하고 반대로 돌아올 때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나눠야 되죠. 그래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적어봐요. 이게 보시면 y하고 여기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인이 지금 r이고 마이너스 0.7r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0.7배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0.7 곱하기 b.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0.7 오메가 제로에 d y 오브 dt 여기잖아요. 여기는 y죠. 그죠? r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지점에 노드 A 노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드 값으로는 오메가 제로 스퀘어 분의 d 스퀘어 y dt 스퀘어 얘가 A인데요. 여기 출력은 얘와 얘의 썸 서킷이에요. 서밍웨어죠. 서밍웨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더하기 어렵잖아요. 더하면 A 노드가 돼요. 그래서 뭘 더하느냐 하면 y하고 여기를 더해요. 요 값을 여기 노드가 y고요. 여기 노드가 그 값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그냥 식으로 써보시면 돼요. 넘겨서 적으면 오메가 제로 곱해서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줬어. 그냥 구조상 A 노드는 이 두 개의 서밍 결과예요. 서밍 결과예요. 서밍을 할 때 인버팅 터미널로 서밍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두 개를 더하는데 인버팅 썸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더해서 결과가 나왔죠.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Q 팩터를 구하라 그랬는데 보통 2차 미분 방정식은 Q로 적으면 이렇게 나와요. Q분의 오메가 제로 dy of dt 플러스 오메가 제로 스퀘어 꼴 제로 이렇게 나오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Q 값이 그냥 쉽게 나오죠. 그죠? 따라서 Q는 0.7분의 1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에 근을 구할 때요. 이걸 근을 구할 때 근의 공식이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2Q분의 오메가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의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의 4Q 제로 분의 1. 그냥 그거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의 b 제곱 마이너스 ac 4ac 2차 방정식이 근의 공식이죠. 그죠?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2Q분의 오메가 제로 여기를 우리가 오메가 A라고 잡아요. 이게 오메가 N이라고 잡아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건 오실레이션을 결정하고요. 앞에는 어티뉴에이션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게 내추럴 프리퀀시가 되고 얘가 오메가 A 어티뉴에이션을 결정해요. 그래서 오메가 A는 오메가 제로 1K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메가 제로에다가 2Q분의 1을 계산하면 값이 나오고요. 오메가 N은 오메가 제로에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2Q분의 1을 제곱으로 했는데 여기를 보통 우리가 코사인 파이라고 잡아요. 그러면 얘는 코사인 파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제곱은 사인 파이 제곱이 돼서 얘가 사인 파이가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찾으시면 Q 값이 0.7분의 1이고요. 오메가 A하고 오메가 B가 각각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에 오메가 제로를 양쪽으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요 값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클이 있는데 이게 파이예요. 이거 오메가 제로인데 오메가 제로 중에 일부는 오메가 N으로 가고 일부는 오메가 A로 가요. 요 오메가 A가 이거의 코사인 프로젝션 값이고요. 오메가 제로의 사인 프로젝션이 오메가 N으로 가요. 이게 이미지너리 축이고요. 이게 리얼 축이에요. 익스포넨셜 위에 마이너스 오메가 AT 들어가면 이거 감세 팩터를 나타내죠. 이쪽 축이 네거티브 쪽에 있기 때문에 리얼의 네거티브 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어테뉴에이션 팩터가 나타나요. 근데
이 성분 중에 컴플렉스 턴, 근이 사실 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두 개가 이 두 개 근이 복소 평면상에서 두 개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리얼 값이 있고 이미지리 값이 있겠죠, 그죠? 리얼 값은 어테뉴에이션 나타내고 이미지리 값은 사인 아니면 코사인으로 나타나죠, 그죠? 사인 코사인 값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찾으시면 오메가 제로가 양쪽에 나눠 먹는 거예요. 어테뉴에이션 시키는 양하고 그리고 오실레이션 시키는 양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얘와 얘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 중에 어느 정도 포션이 감소에 컨트리뷰션하고 어느 정도 포션이 신호의 언스테빌리티, 흔들리는 그 공진 주파수에 영향을 주는지 두 개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초기치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초기치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제로일 때 1이고 여기가 0,0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초기치를 이렇게 설계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는 0고 여기도 0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상태를 원하는 얘를 찾고 싶은 거예요. VS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데 보충을 시험 때문에 여기가 VS죠. 그럼 들어오는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의 VS 나누기 R. 이게 여기서 들어오는 전류예요. 근데 여기가 VS고 여기가 0이면 전류가 이렇게 세겠죠, 그죠? 여기도 여기가 0이면 이렇게 전류가 가겠죠. 이 각각의 전류가 R분의 VS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R분의 VS가 얘가 뭐와 밸런스를 맞아야 KCL을 만족하느냐 하면 얘하고 맞아야지 이 노드에서 KCL을 만족하죠. 들어오는 전류가 나가는 전류하고 밸런스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의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초기치를 이미 설정을 했어요. 여기는 1이고 0고 0면 여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가를 물어본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R 꺼드리고 나면 VS가 3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0.0335 이렇게 나와요. 예. 여기는 지금 이야기가 길어가지고요. 이건 제가 자료를 하나 올려볼게요. 디라이브 하는 과정을. 근데 2차 방정식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에서 보셨듯이 이거의 디스크에 우리가 제로 이거의 bt 플러스에 우리가 소스 k y 이건 티피컬한 2차 미분 방정식인데 2차 미분 방정식은 보통은 이게 드라이빙 소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소스가 있고 0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방정식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입니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혹은 소스레스 솔루션이다. 얘는 뭐냐면 초기 접근에 있으면 움직이는 솔루션이고요. 얘를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여기 원래 제로가 있었는데 그 제로를 이렇게 뺀 거거든요. 뺀 건데 얘를 이니셜레스 리스폰스 혹은 파티큘러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원래 전체 솔루션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드라이빙 소스를 빼고 초기치만 딱 설정하고 움직였죠, 그죠? 그래서 리스폰스 자체가 초기치에서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소스가 없는 소스레스, 다르게 얘기하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푸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미완으로 풀게 되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해야지 토탈 솔루션이 나오는데 지금은 소스가 없는 상태로 했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만 포함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나요? 오메가 제로랑 오메가 3dB랑 무슨 차이예요? 둘 다 4분의 1인데 오메가 제로랑 오메가 3dB 아이소토피 차인데 네. 아이소토피에서 똑같은 거예요. 오메가 제로가 타우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얘를 우리가 타우라고 적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물어본 게 이겁니다. S 타우분의 1 HS라고 적었죠, 그죠? 똑같은 거 HC형벽으로 적으면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여기에서는 타임 컨스턴트가 얼마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리스폰스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면 3dB 코너가 중요해요. 3dB 코너가 어디를 얘기하냐면 HJ 오메가의 크기가 얼마가 되면 3dB가 돼요. 루트 2분의 1
자, 한번 보세요. 현재 얘가 이게 되는 오메가가 어디에서 얘가 루트 2분의 1이 될까요? 1 플러스 J분의 1의 P가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메가 곱하기 타우가 1이 되는 데가 3D 프리퀀시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타우분의 1을 왜 오메가 설로로 취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게 곱했을 때가 1이 되는 데가 3D 되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해보면 딱 루트 2분의 1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왜 오메가 세로하고 타우분의 1을 뒤집어서 이렇게 쓰느냐 하면 딱 타우분의 1이 딱 됐을 때 주파수가 루트 2분의 1로 떨어져요. 그게 우리가 찾는 3D 지점이죠. 그죠? 예? 그러면 오메가 3D랑 오메가 제로랑 항상 같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같아요. 오메가 제로를 지금 보시면 2차 방정 지금 보시면 RC 타임에서 타우분의 1은 항상 이렇게 들어져요. 네?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퀴즈 문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공목입니다. 풀어 보시고 금요일까지 풀어 보시고 채점 이상한 데 있으면 자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